자, 63페이지까지만 할 거예요. 그러면 63페이지만 하는데도 설명할 게 많아요. 자, 여기 기능에 따른 분류 한번 봅시다. 기능에 따른 분류. 자, 또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요. 여기 뭐예요? 표제부. 이거는 갖고, 이거는 뭐예요? 얼구가 되죠. 자,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권리죠. 그래서 거기, 자, 사실의 등기 옆에다가 뭐라고 써놨어요? 표시의 등기라고 써놨죠. 그러면 다른 말로 뭐예요? 그 옆에 다 써놨잖아요. 표제부 등기, 부동산, 표시의 등기. 토지면 뭐예요? 토지 표시의 등기. 건물이면 건물 표시의 등기가 됩니다. 자, 권리의 등기를 다른 말로 뭐예요? 갖고, 얼구의 등기. 갖고 툭 치면 소유권, 얼구 툭 치면 소유권, 이해권리.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요. 자, 주의사항 표제부 등기 나와 있어요. 예, 표제부 등기 인정되지 않는 거 별표 5개 놓으세요. 민법 등기법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했던 거 표제부 등기 있죠. 자, 매년 의미상으로 이제 뭐예요? 표제부 등기 주의할 거. 자, 표제부. 자,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럼 접수번호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권리죠. 그러니까 접수번호는 기록되지 않는다.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자, 니은의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표제부는 순위 합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가등기 허용 X고. 자, 추정력이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추라는 것은 추동그라미. 추라는 것은 추측이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표제부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인정되지 않죠. 자, 아까 등기부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등기 목적은 기록되지 않는다. 등기 목적은 어디에만 나타나요? 갖고하고 얼구에만. 자, 부기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제부는 부기등기가 없어. 표제부는 언제나 그러면 결론적으로 마다 주등기가 돼. 옛날에 부기등기 하나 A가 있었는데 그거마저 주등기로 바뀌었어. 그러면 표제부는 부기등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착각해서 봐봐요. 표제부는 언제나 주등기해야 한다. 어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의미를 잡아두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무효등기 유형 찾았어요? 네, 여기 한번 봐볼래요? 자, 아직 안 배웠다 그러지 말고 A가 집이 있어요. 전부 불탔어요. 무슨 등기 할까요? 멸실 등기 하죠. 멸실 등기 합니다. 그 전에다 뭐예요? 지금 무슨 집이에요? 무슨 집이에요? 흰집이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제 흰집도 몰라요. 거기에다 전부 불타서 노란 집을 똑같이 하나 줬어요. 그럼 한번 볼까요? 흰집하고 노란 집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흰집 표제부를 노란 집 표제부로 이용할 수는 없다. 그래서 무효등기 유형은 어디에만 인정돼? 권리의 등기에만 인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표제부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무효등기 유형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거기에다가 비읍다면 뭐예요? 시옷이죠. 그래서 시옷 하나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등기필 정보 하나 써놓으세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필 정보는 무슨 정이에요? 권리정. 그럼 표제부와는 연관성이 없다. 마무리 다 됐습니다. 이런 실익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자주 출제되는 게 아니라 한 문제는 늘 나오는 거니까 거기에 이제 박스를 딱 쳐놔서 자동 조건 반사로 나와야 돼. 그러면 접수번호 X, 가등기형 X, 추정립 X, 등기 목적 X, 부기등기 X, 무효등기형 X, 등기필 정보는 X. 등기필 정보는 어디에만 나온다? 권리, 그렇죠. 권리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문에 많이 등장하니까 본능적으로 외울 수 있도록 뭐다 딱 정리를 해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이제? 자, 여기 뭐예요? 표제부. 여기는 갖고, 여기는 얼구. 읽어봐요. 표제부의 내용, 갖고의 내용, 얼구의 내용. 그래서 거기 밑에 뭐라 나왔죠? 내용에 따른 분류야. 자, 내용에 따른 분류는 첫 번째 1번 타자. 무슨 등기가 나와요? 기입등기. 그럼 새로운 동그라미. 자, 새로운 동그라미.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출 때만 기입등기야. 새로운 동그라미 뒤에 새로운 동그라미. 그러니까 그러면 기입등기는 새롭다.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줘야 기입등기야. 하나라도 위반되면 기입등기가 아닙니다. 자, 그런 단어를 찾아봤더니 이런 단어가 있네. 봐봐요. 자, A가 처음으로 집을 져서 처음으로 등기한다.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동그라미. 이제 보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봐봐요. 뭐라고 써놨는지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설정이란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것. 창설. 새롭다, 새롭다. 그럼 지상권 설정 등기là 무슨 등기? 기입 등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A가 B한테 보전 등기하는데 B한테 팔았어요. 새로운 등기원인이 발생하여 새롭게 이전 등기해준다. 무슨 등기? 기입 등기.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기입 등기가 되네. 근데 봐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 기입 등기가 왜 기입 등기예요? 자, 미치게 합니다. 미쳐요. 새로운 등기원인이 발생하여 새롭게 기입해 주는 걸 뭐라고 그런다? 기입 등기다라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이해야. 보전, 설정, 이전. 그 다음 단계가. 그러니까 기입 등기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줘야 기입 등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등기원인이 발생하면 새롭게 등기해 준다. 무슨 등기예요? 기입 등기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기입 등기가 되는 거야. 자, 지난번에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첫 계약. 첫 계약은 유예요, 무예요? 왜 무예요? 또 103조 위반이란다. 국가가 무효라고 그랬으니까 무효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뭐의 한 형태로 보고 있다? 반사의 질서 형태로. 그러니까 중동은 첫 계약이 유예요, 무예요? 유효죠. 거기는 국가가 유효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유효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 단계를 반사의 질서로 가기 전에 103조로 가기 전에 이 단계를 한 단계를 더 생각해라고. 그럼 첫 계약은 국가가 뭐라고 선언했다? 무효라고 선언. 뭐의 한 형태로? 반사의 질서 형태로. 그럼 반사예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볼래요? 반사의 질서. 반사의 질서는 뭡니까? 사회 질서에 반하는 거. 그럼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게 뭔데요? 반사의 질서잖아.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러니까 이게 추상적 개념이라는 거야. 추상.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놨죠. 103조. 그래서 104조는 103조의 무슨 규정? 예시 규정이 되는 거야. 104조가 무슨 행위인데? 폭리행위잖아. 자, 반사의 질서의 A는 뭘까요? A는 합성의 A는 누구예요? 마이크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예요 그러지 말고요. 옛날에 뭐예요? 자기 그랬다가 얼마나 난처했는지 아세요? 자기 그랬더니 수업시간에 그래가지고 그냥 미쳐버리겠다고. 그럼 반사의 질서의 A는 뭐예요? 불법 어진겁이에요. 불법 어진겁이요. 뭐라고? 불법 어진겁이에요. 불법 어진겁이요. 자, 그러면 통정의 표시는 어때요? 통정은 불법이 아니야. 아니죠. 그럼 통정의 표시는 불법 어진겁에가 적용이 없다라는. 그럼 통정의 표시는 뭐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발생한다. 이런 거래. 자, 여기 봐봐요. 자, 무슨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 강행 규정은 불법 어진겁에가 적용이 없다라는 거야.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죠. 무슨 위반이에요? 강행 규정이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명의신탁은 불법 어진겁에가 적용이 없다. 그러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뭘로써?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그러니까 반사의 질서의 A는 뭐라고? 불법 어진겁이라는 거. 규칙권의 A는 뭐라고? 점이라고. 점이요. 그렇죠? 합성의 A는 뭐라고? 마이크라고. 그렇죠? 마이크라는 거. 그러니까 저를 건들지 마세요.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어떻게 강의하든 내버려 두세요. 그렇죠? 저는 뭐니까? 봉선하니까. 봉선화가 뭐예요? 툭 타면 터지죠.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봉선화를 영어로 뭐라 그래? No touch me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타치하면 터져버리거든. 그냥 저는 뭐예요? 내버려 두라는다고. 저는 여기 인생을 23년을 여기 뭐예요? 여기서 살았어요. 어디에서? 강단에서 살아서. 저는 요 강단이 무대야. 그러면 시나리오가 없어요. 제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no touch me예요. 그렇죠? 저는 뭐니까? 봉선하니까. 그렇죠? 봉선하니까. 자, 그럼 어떤 사람은 아침에 비실비실 하더라고요. 비실비실하고. 아침에 할애해야 돼. 아침에 할애해야죠. 그러면서 아침에 영광, 모닝 글로리, 나팔 꽃이 돼야 돼. 나팔 꽃. 아침에 턱 하면 터져야 돼서. 그래서 나팔 꽃이 영어로 뭐예요? 바로 나팔 꽃이 모닝 글로리. 그러면 또 모닝 글로리 했더니 노트 그래라 또. 그렇죠. 아침에 영광이라는 거야. 아침에 영광. 나팔꽃은 아침에 톡 하고 터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게 나팔꽃이야. 나팔꽃. 자, 그래서 이제 의미가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 기입등기 옆에다 이렇게 하나 그려놔 볼래요? 자, 기입등기입니다. 기입등기 옆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독립등기라고 써놔요. 독립등기. 자, 관계를 하나 그림을 조그맣게 써놔요. 자, 기입등기는 무슨 등기? 독립등기. 기입등기는 언제나 독립등기야. 다 독립등기예요. 그럼 독립등기라 해서 언제나 기입등기는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아직 안 배웠지만 뭐라고 써놨어요? 말소등기. 말소등기는 새로운 게 없어요. 그렇죠? 새롭다가 없어. 그렇죠? 말소등기는 이미 등기된 걸 말소하는 거잖아. 그럼 새롭다 없죠? 그럼 말소등기는 읽어봐요. 독립등기지만 기입등기는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는 기입 등기죠. 기입 등기면서 무슨 등기? 독립 등기. 기입 등기는 언제나 독립 등기가 되는. 그럼 독립 등기라 해서 무조건 기입 등기는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요 관계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했죠. 생큐라고 그랬어요. 생큐. 생큐. 자, 읽어봐요. 자, 읽어봐요. 쌍무죠. 그 다음에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죠. 그래서 생큐. 그래서 생큐.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이야. 그러면 유상계약이라 해서 언제나 쌍무계약은 아니야. 뭐가 있어? 현상광고가 있다고. 현상광고. 현상광고는 유상이지만 편무계약이 되거든. 편무. 자, 그래서 그런 의미가 전개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나름대로 읽어봐요. 기입등기는 언제나 독립등기다. 독립등기는 언제나 기입등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19회 때.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읽어봐요. 무슨 등기? 기입등기면서 독립등기다.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 맞는 문장이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새롭다. 요건을 갖췄죠? 그럼 무슨 등기? 기입등기.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는 기입등기면서 독립등기다. 맞는 문장이 되네. 자, 그럼 이제 써먹을 거는 자기가 써먹어주면 되는 거예요. 써먹어주면. 자, 변경등기, 그러면 저기 후발적 일부. 오늘 필기 안 하도록 딱딱 줄만 꺼놓으면 돼. 일부 후발적. 자, 경정등기는 원시적, 일부. 그럼 공통점은? 일부. 그러면 차이점은? 후발적이냐, 원시적이냐. 그럼 봐봐요. 그럼 또 와서 뭐예요? 선생님, 변경등기가 왜 일부의 후발적입니까? 저한테 묻지 말아요. 일부의 후발적 사유는 무슨 등기다? 변경 등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이해를 하시라고. 이제 봐봐요. 자,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자,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주소의 오기. 이건 뭐예요? 오기가 뭐예요? 원시적이야, 후발적이야? 바보 같아. 그쵸? 바보. 바라보고 싶은 여자네. 그쵸? 자, 오기라는 것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잘못 적었잖아. 그죠? 원시적이야, 후발적이야? 원시적. 무슨 등기? 경정 등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경정 등기가 되고요. 그러면 주소의 변경은 원시적이야, 후발적이야? 후발적. 무슨 등기? 변경 등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가 얘야. 그러면 변경 등기는 무조건 일부의 후발적이라는 걸 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경정 등기는 일부의 무슨 사유? 일부의 무슨 사유? 원시적 사유. 그러면 자, 변경 등기는 일부의 후발적, 경정 등기는 일부의 원시적.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된다는 소리야. 그걸 써먹고 안 써먹으면 이제 본인의 능력이고 그 다음 단계가 이해 단계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이런 말 물으면 안 돼요. 왜 일부의 원시적 사유는 경정 등기 합니까? 이거면 안 돼요. 그거는 당연히 외워줘야 된다는 거야. 자, 봐봐요.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그래, 물건행위. 물건행위가 뭐예요? 물건행위가 뭐예요? 처분행위잖아, 처분행위. 자, 처분행위잖아. 자, 읽어봐요. 무슨 행위? 읽어봐요. 무슨 행위? 처분행위. 읽어봐요. 처분. 물건행위는 처분 능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럼 미성년자는 물건행위를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바로 처분 능력이 없으므로.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 뭘 그렇게 설명하려고 그러냐? 봐봐요,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물건행위. 읽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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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거. 자, 그러면 봐봐요. 이제 써먹어야 돼. 이제 써먹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자, 물건행위가 많아요? 등기된 양이 많아요? 등기된 양이 많죠. 당사자는 어디까지 처분해서? 물건행위까지. 그럼 물건행위 한도에 내에서 효과가 있다라는 거야. 그럼 봐봐요. 일부가 등기가 많이 돼서 적게 돼서. 봐봐요. 물건행위하고 등기된 양하고 비교를 해봐요. 물건행위가 많아요? 등기된 양이 많아요? 그러면 당사자는 어디까지 행위해서? 물건행위, 처분행위죠. 그러면 어디 한도 내에서 효과가 나타나? 물건행위 한도 내에서. 자, 일부가 등기가 많이 돼서 적게 돼서. 또 봐봐요. 또 일부가 등기가 많이 됐잖아. 그렇죠? 일부가 많이 됐죠? 일부가 그러면 처음부터 많이 돼서 애시당초 많이 돼서 후발적으로 많이 돼서 애시당초 많이 됐잖아. 그러니까 애시당초. 그게 바로 원시적 후발적을 따져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때 등기 처리는 뭘로 처리된다? 경정 등기로 처리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써먹기 위해서 지금 하나씩 갈고 닦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봐봐요. 그러면 물건행위가 무슨 행위?
처분행위. 처분행위를 알아야 요 관계를 알 수 있다고. 당사자는 등기된장이 설사 많던다 한들 물건행위 한도 내에서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등기가 많이 돼서 적게 돼서? 많이 돼서. 일부가 원시적이야 후발적이야? 원시적.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등기로 처리돼? 경정 등기로 처리된다고. 그게 이제 등기법에서 배워야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제 등기법에서 봐봐요. 이번에는 거꾸로 해봅시다. 등기된 양이야. 적어 많아? 적어. 그건 무슨 행위? 은행위. 그러면 등기된 양이 적죠? 그러면 일부가 등기가 많이 됐어? 적게 됐어? 많이 됐죠. 그러면 일부가 무효니까 싸잡아 무효야. 그래서 민법 137조 일부 무효의 법리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법만 봐봐요. 한번 무효는? 무효 행위를 써먹을 수 있어 없어? 써먹을 수 있죠. 그게 무효행위의 재생이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등기법하고 연결된다고. 자, 일부가 무효면 싸잡아 무효야. 당사자가 새로운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의혹했을 때 읽어봐요. 무슨적 의사야? 사상적 의사가 있다면 이 부분의 한도 내에서 뭐다 유효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양이 어디가 많아? 등기된 양. 양이 어디가 많아? 물건행위가 많죠? 그러면 양적 불합치는 언제나 무효다. 어때? X. 양에 따라서 무효가 결정된다.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말을 배우는 거야. 그런 말. 자, 그래서 저번에 한번 뭐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러면 네 발로 걷다가 그 다음에 두 발로 걷다가 세 발로 걷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이죠. 인간이라는 거야. 인간. 태어나면 네 발로 걸어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다 성장하면 뭐예요? 두 발로 기어 다니잖아. 그러면 이제 연세가 들면 어떻게 돼요? 지팡이 들고 하니까 뭐다 해. 그래서 그걸 뭐다 못 맞추니까 맨날 누구의 밥이 됐어? 스핑크스의 밥이 되잖아. 인간 다 잡아먹었잖아. 그래서 이제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네 발로 기어다닌다고. 그래서 이제 그 설기를 위해서 지금 하나씩 뭐예요? 탄탄히 이제 구조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니까 민법 시간에 잘 들으라고요. 민법이 되면 등기법이 되는 거야. 저는 선생님 민법이 잘 되는데 등기법이 안 돼요. 바보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민법은 그럼 점수가 왜 잘 나올까요? 우리 형님들이 열심히 해서 익숙해서 문제를 풀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형님들이 대단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민법이 7, 80점 나오나. 참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대단한. 자, 읽어봐요. 뭐라고 읽어요? 또 물건행위라고 그런다. 처분행위라고 읽으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주소의 오기, 원시적, 후발적. 원시적, 경정등기. 주소의 변경은 후발적. 무슨 등기? 변경등기. 봐봐요. 또 이제 다 까먹었어요. 변경등기는 몇 종류? 세 종류가 아니라 두 종류죠. 그거 봐봐요. 표제부 변경등기와 각골구 변경등기. 이제 갖다 붙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가르쳐서 그러면 하나하나 맞춰야죠. 경정등기는 몇 종류? 두 종류. 그래서 표제부 경정등기와 각골구 경정등기. 각골구를 두 자로 얹으면 뭐예요? 권리. 그래서 권리의 경정등기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배운 거야, 지금. 이제 배운 걸 이제 써먹어 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써먹지를 못하니까 그러는 거야. 자, 그러면 말소등기, 가로 열고 권리적 측면이라고 써놔요. 권리적 측면. 자, 권리적 측면으로서 등기사항 따로 좀 써놔요. 등기사항. 등기사항은 권리적 측면이죠. 그래서 전부 뭐라는 거예요? 불일치. 줄 쳐놓으세요. 전부 불일치. 그렇죠. 전부 불일치.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봐봐요. 자,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이역이 누구예요? 색방, 그렇죠. 맨날 뭐예요? 맨날 고스톱 치는 것만 이야기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집사람, 형수님이 이뻐요, 안 이뻐요? 겁나게 이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버님 돌아가실 때 한번 갔었거든요. 형제는 이뻐요. 그러니까 쩔쩔매요. 형수만 뭐 쩔쩔매요. 쩔쩔매. 저는 뭐예요? 큰 소리 칩니다. 왜? 몸무게가 100kg 가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쩔쩔맵니다. 집에 가면. 자, 그럼 봐봐요. 이역이라고 등기해달라고 그랬는데 국합성의로 등기해줬어요. 같아달라요? 다르죠. 그때는 이역을 말소하고 국합성으로 당겨야 돼. 이게 바로 뭐다? 말소 등기라는 거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소 등기는 어떠한 측면이다? 권리적 측면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아까 두 사람이 여기 봐봐. A가 집이 있다. A가 집이 있다. A가 집이 있는데 전부 불탔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
말소 등기라고 그러네. 이거는 말소 등기가 아니라 멸실 등기야. 멸실 등기는 사실적 측면이라는 거야. 부동산이 전부 멸실했을 때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다? 멸실 등기야. 그럼 멸실 등기 옆에 가로 열고 사실적 측면이라 사실이라고 써놔요. 사실이라고 써놔요. 그러니까 가로 안에 뭐라고 써놨어요? 박스 안에 부동산이 전부 멸실했을 때. 그럼 공통점은 뭐예요? 전부죠. 그럼 말소 등기는 권리적 측면, 사실적 측면. 권리적 측면, 멸실 등기는 사실적 측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A가 집이 있다. 집이 있다. 전부 불탔다. 무슨 등기? 멸실 등기. 일부가 불타면 일부가 불타면 일부 후발적 사유잖아. 무슨 등기? 변경 등기라는 거네. 그러니까 또 다 까먹었어. 또 오는 동안 4초 내, 40초 내에 또 다 까먹었어. 아까 변경 등기는 일부의 무슨 사유? 후발적 사유. 그러니까 멸실 등기가 되려면 전부가 멸실해야 되고 일부가 멸실하면 일부 후발적 사유잖아. 무슨 등기? 변경 등기가 되는. 그러니까 이걸 자유자재로 써먹을 수 있도록 머리에 완전 박아놔요. 그러면 제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이제 말을 못 하잖아요. 읽어봐요. 오늘 변경 등기 나왔네. 일부 후발적. 또 변경 등기 나왔네. 일부 후발적. 경정 등기 나왔네. 일부 원시적. 이 말을 못 하잖아. 지금 뭐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씩 뭐다 기초를 잡고 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변경 등기 하면 뭐라고? 일부 후발적. 경정 등기 하면 일부 원시적. 이걸 미리 잡고 가란 말이에요. 잡고 가란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읽어봐요. 뭐라 써놨어? 말소 등기야, 말소 등기. 인정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말소한 걸 또 말소할 수 없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봐봐요. 저번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수강생 중에 유일하게 이름 외운 애가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A4 영재하고 지우개를 가져와라. 선생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름 써봐, 막 그랬더니 변연아 써놨어. 변연아. 변연아라. 그래서 이름을 알게 돼요. 변연아라고 써놨게 돼요. 지워봐 그랬더니 지웠어요. 지웠어요? 뭐 했어? 말소했어. 또 지워봐 그랬더니 선생님 지웠는데요. 그래, 말소 등기와 말소 등기는 불인정이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름 써봐 그랬더니 이름 써봐 그랬더니 변연아라고 써놔. 그게 바로 말소 회복 등기라는 거야. 그건 말소 회복 등기. 그러면 말소 등기와 말소 등기는 불가능, 가능, 불가능. 그걸 다시 해주는 게 뭐예요? 말소 회복 등기. 그러면 말소 등기가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말소 등기가 불가능한 것을 골라라. 그럼 질문에 뭘 골라라? 말소 등기를 골라라. 이 말 같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해를 파악을 못해서 문제를 많이 틀린 사람이 많다고. 자, 그러면 읽어봐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글씨를 또 잘 읽어봐요. 권리하자를 승계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뭘 고르라는 거야? 아니, 여기 봐봐요. 권리하자를 승계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무슨 취득을 고르라는 거야? 원시 취득을 고르라는 거야. 원시 취득. 그죠? 근데 옛날에는 처음에는 원시 취득인 것을 골라라 이 말인데 승계 취득, 권리하자를 승계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그러니까 이 문제 뜻을 몰라서 못 푸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의 의도를 잘 살펴보라고요. 문제. 그래서 요즘 수학이 어려워 안 어려워? 어려워. 왜 어려워요? 스토리 수학에 스텔링 수학이 나오기 때문에 국어를 못하면 수학도 못합니다. 이제 요즘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수학을 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가 나오네. 말소 회복 등기는 그 밑에 조그맣게 권리라고 써놔요. 권리적 측면이라고 하나 써놔요. 이제 다 끝났어요. 힘 좀 내요. 화이팅! 자, 화이팅! 자, 권리적 측면. 자, 저는 집에 좀 일찍 보내지 마세요. 집에 가면 괴로워요. 괴로워. 그래서 말소 회복. 권리적 측면이에요. 그럼 동그라미 쳐봐요. 전부, 일부, 부적법. 부적법 뒤에 뭐라고 써놨어? 언제나 좀 살려놔요. 언제나 부적법 말소돼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딱 요건을 외워요. 봐봐요. 말소 회복 등기 요건은 뭐예요? 전부, 일부, 부적법 말소. 부적법 말소는 뭐예요? 언제나야. 그럼 자기가 봐봐요. 이제 응용력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 해봐요. 여기 봐요. 자발적 말소, 회복 등기 가능, 불가능? 불가능. 왜? 자발적은 적법이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봐봐요. 말소 회복 등기에서 말소된 원인은 묻지 않는다. 어때? X. 말소된 원인은 두 가지가 있거든. 적법과 부적법이 있거든. 그러니까 요건을 정확하게 암기해서 요건을 급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건을
정확하게 한 개에서 요걸 써먹는 것은 이제 뭐다? 이제 자꾸 수업을 들어가면서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래? 언제나를 좀 살려놓으라고. 언제나 부적법 말써야. 자, 언제나 부적법 말써야.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볼래요? 여기 이제 봐봐요. 옛날에는 이렇게 걸리니까 자꾸 누님들이 불만이 많아요. 여기가 어떻게 등기소냐 그래서 요즘은 등기소 써줘요. 여기 봐요. 뭐라고 써놨죠? 등기소. 등기소가 뭘 났는지 봐봐요. 뭐 났어요? 불났죠. 홀라당 다 타버렸네. 등기소에 뭐가 있어? 등기부가 있죠. 등기부를 회복하는 게 무슨 등기다? 멸실회복 등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멸실회복 등기는 뭐가 멸실하는 거예요? 등기부가 전부 일부 멸실했을 때. 근데 멸실회복 등기는 저진 제도적 의의를 상실해버렸어요. 자, 봐봐요. 왜 상실했을까? 볼까요? 자, 이거는 무슨 등기부예요? 전산등기부. 전산등기부는 바이러스 먹을 수 있어, 없어? 있어. 뭐가 하나 있어? 보조기억 장치가 하나 있죠. 그게 바로 등기부 부본 자료야. 그럼 딴 데 보관해놓고도 불나더라도 가져올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멸실회복 등기는 저진 제도적 의의가 상실했어요. 개념 정도만 알아주면 된다라는 거야. 멸실회복 등기는 뭐가 멸실한 거다? 등기부가 전부 일부 멸실했을 때 회복하는 등기가 뭐예요? 멸실회복 등기야.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제발 이렇게 이제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 봐봐요. 자, 봐봐요. 자, 읽어봐요. 그러지 말고 새롭다 그러 좀 해봐. 그렇게 이제 그럼 책을 읽으면서 자, 읽어봐요. 변경등기는 일부의 후발적 읽어봐요. 일부의 원시적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말소등기는 권리적 측면으로서 전부 멸실. 자, 그러면 읽어봐요. 뭐요? 객체가 전부 멸실했을 때 멸실등기. 말소회복등기는 권리적 측면으로서 전부 일부 부적법 말소. 그럼 멸실회복등기는 뭐가 멸실한 거예요? 등기부가. 그럼 얘네들 공통점은? 또 다 까먹었다. 내용이잖아. 내용. 그렇죠. 내용. 자, 과거의 법무사 문제 한번 볼래요? 다음 중 등기를 나열한 것 중에서 그 성격이 다른 것을 골라라. 1. 기입등기, 2번 변경등기, 3번 경정등기, 4번 말소등기, 5번 부기등기. 정답은 부기등기. 1번부터 4번은 내용에 따른 분류라. 이게 법무사 기출문제야. 법무사 기출문제. 그러니까 내용에 따른 분류 그러면 기입, 변경, 경정, 말소, 멸실, 말소회복등기, 멸실회복등기 이게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서 제일 자주 출제되는 거는 뭡니까? 그러면 자, 말소등기 별표 하나 넣고 말소회복등기 별표 하나 넣고 자주 출제되는 단어. 자, 이번에는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봐봐요. 이제 다 공부됐으니까 여기 봐봐요. 교재부 여기는 갖고 요걸 학대를 한번 해봅시다. 학대를 한번 해봐요. 이제 학대를 했어. 자, 이제 봐봐요. 갖고는 무슨 건? 또 까먹었다. 소유권. 갖고는 무슨 번호? 순위번호. 그래서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그 다음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자, 순위번호 1번. 순위번호 2번. 그러면 봐봐요. 1, 2, 3, 4로 나가는 형식. 이게 주등기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시 일로 가는 게 무슨 등기? 부기등기라는 거야. 부기등기.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방법과 형식에 따른 분류로서 무슨 등기가 있다? 주등기가 있고 부기등기가 있어.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1번 다음에 몇 번? 2번. 독립번호를 붙여간다. 옆에다 줄잖아요. 독립등기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1번 다음에 몇 번? 2번. 새로운 번호를 붙여간다. 그래서 신등기라는 단어가 탄생해. 그래서 거기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주등기, 독립등기, 신등기. 그래서 그 옆에다가 점점 찍고 주된 등기라고 써놔봐요. 주된 등기. 자, 주된 등기. 그러면 주된 등기가 있으면 무슨 등기가 있죠? 종된 등기. 그게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래서 부기등기는 별표 5개. 매년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효력으로 가서요. 효력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물권적 효력이라고 써놔요. 물권적 효력. 무슨적 효력? 물권적 효력. 그럼 물권적 효력으로 따른 불러서 최종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종국등기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종국등기 옆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본등기라고 써놔. 본등기. 자, 그러면 본등기 효력을 읽어볼래, 이제. 줄을 따로따로 줄쳐놔서 따로따로 줄쳐놔봐요. 옆에. 무슨 등기? 읽어봐요. 선의학정적 효력. 밑줄 그으면서 눈으로 익혀요. 그 다음에 물권 변동적 효력. 그 다음에 대항력. 그 다음에 추정력. 그 다음에 점유적 효력. 형식적 학정력 후등기 저지력. 뭐라고 써놨죠?
공신력, 불인정.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정력. 별표 3개 나와요. 추정력. 자, 그러면 추정력은 전국 등기 효력입니다. 다시 추정력은 무슨 등기 효력이야? 전국 등기. 밑에 무슨 등기가 있어요? 예비 등기. 예비 등기가 뭐 있어? 가등기. 가등기는 별표 5개. 매년 출제가 됩니다. 가등기는 매년 출제가 돼. 가등기는. 자, 그러면 지금 자, 가등기는 무슨 등기야? 예비 등기야. 추정력은 무슨 등기야? 전국 등기야. 자, 작년, 재작년 민법 문제 잘 들어볼래요? 등기의 추정력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가등기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어때? X. 가등기는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야. 추정력은 무슨 등기 효력이니까? 전국 등기. 가등기는 예비 등기거든. 그 이치만 봤어도 작년, 재작년에 공짜로 하나 주워 먹었지. 공짜 먹었죠. 그러니까 이제 전국 등기 효력은 억수로 이제 하게 될 거고요. 자, 이제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게시. 밑에 게시 동그라미. 당사자가 게시해주면 뭐라는 거예요? 당사자가 게시해주면. 자, 게시해주면 신청이라는 거야. 신청. 다시 당사자가 게시하면 뭐라고요? 신청. 관공서가 게시해주면 척탁. 그래서 2개 묶어요. 신청과 척탁을. 그래서 원칙이라고 써놔요. 원칙. 자, 등기관이 게시해주면 뭐예요? 직관. 법원이 게시해주면 명령. 명령 등기는 옆에 뭐가 붙어서 이의신청이 붙어도 돼요. 이의신청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이라 해서 법원이 다 명령 등기가 아니에요. 법원이라도 이의신청이 붙어야 명령 등기야. 그러면 거기에 2개 묶어요. 직관과 명령을 묶어서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놔요? 애외라고 써놔봐. 애외. 그럼 시험은 직권 등기 별표 3개 놓으세요. 직권 등기가 자주 출제돼요. 자, 문제 다 가르쳐주고 들어가잖아. 그러면 자, 봐봐요. 당사자, 신청, 본능적으로 나와야 되니까. 우리 등기법에서 봐봐요. 우리 지적 파트에서 읽어봐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소재. 또 다 까먹었다. 공통. 다 까먹었다. 또 집안응마다 공통. 지목은 목도장. 소유자는 소재장. 기억은 나죠? 네, 그러면 됐어요. 자, 그럼 본능적으로 당사자, 신청, 관공서, 척탁, 등기관, 직관, 법원의 명령. 명령은 이의신청으로 잘라놔야 된다고. 자, 그 밑에 하나 써놔요. 자, 그 밑에 이제 참고 표시에서 뭐다 요거 하나 써놔요. 자, 처분 제한 등기라고 하나 써놔요. 처분 제한 등기. 처분 제한 등기는 대표적으로 2개가 있어요. 대표 선수를 가압류 가처분이라고 써놔봐요. 가압류 가처분. 자, 가압류 처분 제한 등기, 가압류 가처분 매년 한 문제가 출제돼요. 그래서 별표가 3개짜리네요. 자, 그러면 별표 3개짜리네. 자, 가압류는 그러면 뭡니까? 어디로 하죠? 금전이야, 금전. 그러면 가처분은 뭐예요? 금전 이해관리. 앞으로 제가 가압류는 맨날 금전 못한다고. 가압류는 뭘로 출발했을 때? 금전으로 출발했을 때. 그러면 봐봐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7천만 원을 구워줬어. 7천만 원을 구워줬어요. 채무자가 재산을 안 갚아. 돈을 안 갚아. 그럼 채무자 재산은 찾아 안 찾아? 찾아. 그때는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를 건다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금전 이해 권리는 뭐예요? 가처분이 되는 거야. 그럼 요 2개를 묶어봐요. 여기 바로 촉탁이야. 촉탁. 이의신청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이의신청이 붙어야 그 뭐예요? 그때는 명령등기야. 가압류 가처분은 법원이거든. 법원은 관공서가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법원에 뭐가 붙을 때만 이의신청이 붙을 때만 명령등기라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가압류 등기는 법원이죠. 이의신청이 없죠. 그럼 법원은 관공서. 무슨 등기? 촉탁 등기. 자, 문제 나가요. 자, 과거의 문제, 최고 문제예요. 가압류 말소는 신청에 간다. 어때? X. 가압류 말소는 촉탁 말소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청이 아니에요.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은 뭐다? 관공서, 촉탁으로 이루어지거든. 그러니까 촉탁 말소라는 거야. 자, 여기 봐봐요. 가압류는 뭐라고? 금전, 가처분은 금전 이해권리. 문제 나가요. 가처분 등기는 청구 금액을 표시한다. 어때? X. 청구 금액은 가압류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맨날 가압류 가처분이 나올 때 이런 이야기를 못 하잖아. 가압류는 깔고 가라고. 금전, 가처분은 금전 이해 권리를 깔고 들어가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걸 깔로 들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 부탁해요. 다시 뭐라고요? 다시 뭐라고?
가압류는 금전. 그러면 가처분은 금전, 이해관리. 봐봐요. 대표이사 설립 등기됩니다. 대표이사도 등기가 돼요. 대표이사가 업무를 남용해서 그러면 업무를 남용하지 않도록 등기를 해놔야 되거든. 그래서 그때는 가압류, 가처분. 왜? 그때는 금전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다시 당사자, 신청, 항공서, 적타,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 뭘로? 이의신청으로. 그럼 우리 지적 파트에서 소재는 공통. 이게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 시험장 가서 이러면 끝나요. 이러면 벌써 끝나는 거야. 그냥 소재 그러면 공통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야. 공통. 그러니까 의미를 그렇게 잡아달라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63페이지 이 등기 분류가 머리에 한 판으로 딱 찍혀 있어야 된다고. 딱 암기가 돼 있어야 되고 거기 플러스 등기 분류가 암기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등기 부가. 그래서 우리 쫙 기억. 그러면 요 두 개만 돼 있으면 저한테, 나머지는 저한테 맡겨달라고. 요거 가지고 이제 요리만 해 먹으면 돼. 요리만. 그러니까 다 배운 거예요. 등기법 다 배운 거라고.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자, OX는 뭐 오늘 아마 집에 가셔서 한번 해설이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하여튼 즐거운 설날 명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나와준 것만 해도 감사해요. 오늘 다 좋은 사람만 나왔어요. 그래서 하여튼 잘 갔다 오세요. 고향 갈 사람 잘 갔다 오고 건강히 다음 주 토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